안녕하세요, MGIT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저희가 P1 카메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P1 카메라 출시된 지는 기간이 조금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 P1을 제대로 사용을 하시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를 했고, 앞으로 이제 P1 뿐만 아니라 L1 그리고 뭐 M300 그리고 매빅 엔터프라이즈 어드밴스 등 DJI 엔터프라이즈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차근차근 리뷰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리뷰를 따라오시게 되면은 조금 더 현장에서 제품을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P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현장에 보시면은 촬영, 관리, 데이터 처리, 데이터 보관 순으로 업무를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P1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도와 그리고 풀프레임 센서, 그리고 글로벌 기계식 셔터, 그리고 타임시크 2.0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P1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풀프레임 센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팬텀4 RTK 제품으로 측량을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 팬텀4 RTK보다 향상된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1 카메라 같은 경우는 M300 전용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기체와 짐벌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기체의 RTK 센서와 거의 일체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보다 정확하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4, 35, 50mm 렌즈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국내에는 35mm 단품 렌즈만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5mm 렌즈만 써야 되는데, 저희가 GSD 값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GSD 1cm를 원하실 경우에는 높이 80m에서 1cm가 구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로 저희가 팬텀4 RTK 같은 경우에는 36.5m에서 GSD 1cm가 구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 하단에는 저희가 롤링 셔터와 글로벌 셔터를 지금 이미지를 해놓았습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롤링 셔터는 뭔가 삐뚤어져 있고, 글로벌 셔터는 이제 딱 정렬되어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프로펠러가 회전할 때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은 프로펠러가 조금씩 일그러져서 보이시거나, 회전 속도는 빠르지만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휴대폰 카메라가 롤링 셔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왜곡 현상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글로벌 셔터 방식을 차용을 해야만 영상에서 왜곡 방식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행 시간은 보이시는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전체 페이로드에 대해서 그 도표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M300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페이로드가 없을 때 55분을 가능한 비행 시간을 구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각 페이로드마다 이제 비행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를 참고를 하셔서 기체와 페이로드를 선택을 할 때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P 등급 같은 경우에는 4X라고 되어 있는데, IP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지는 되나 방수는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항목을 보시면은 이제 센서 크기와 이제 동영상 해상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P1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풀프레임이기 때문에 해상도나 센서 크기는 저희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 SD카드가 UHS-1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4K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이상을 쓰시기를 저희가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경사 촬영인데요. 요거는 영상을 보셔야 이해가 빠르십니다. 그래서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비행 계획을 잡고 이제 비행을 하시게 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한 방향으로 이제 촬영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스마트 경사 촬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측 상단에 렌즈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WSNE라고 표시가 되는데, 이 방위각 표시입니다. 방위각에 따라서 페이로드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로드를 보시면은 저희가 비행 계획에 따라서 이 페이로드가 동서남북에 맞게 이제 불필요한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동서남북에 맞게 촬영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사진을 얻을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후처리 효율성이 20에서 50%만큼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 굳이 필요 없는 방위각은 촬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보 촬영을 하더라도 이제 이 시간이 단축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형 추적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터레인 팔로우라고 하는 기능인데, 고도가 다른 지표면을 찍을 때가 있습니다. 산이라든지 아니면 경사가 급격하게 위치되어 있는 곳에 아파트 촬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팬텀4 RTK나 그리고 M300 P1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영상 데이터를 취득을 통해서 기체가 고도에 맞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구장 표시를 저희가 해놨는데, DSM 파일이 투영된 좌표계 파일이 아니라 지리 좌표계 파일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투영된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좌표계가 있겠지만, 지리 좌표계 WGS84로 촬영된 좌표계를 기체에다가 인식을 시키면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고도에 맞게 촬영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678피트, 그리고 671, 655 각 높이에 맞춰서 촬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 작업 보고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서 추후에 지원이 될 기능인데요. 내가 촬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매핑 작업을 하다 보면은 사진이 한 커트씩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미스 데이터들을 이제 줄여줄 수 있는 실시간으로 촬영되어 있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기능인데, 요거는 추후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리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결과를 기록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메타데이터가 추출이 된다라고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매핑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에 기능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응용 시나리오는 총 6개 정도 이제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데, P1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측량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매핑을 하거나 지적 측량, 그리고 지질조사, 재난지역 모델링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D 영상 제작에도 이제 적합한 모델입니다. GCP 없이 이제 모자이크를 생성을 해서 중간이나 대규모 면적까지는 이 P1 카메라를 통해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M300 자체에 ITK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꽤나 높은 정확도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D 모델링에도 이제 센티미터급의 정확도를 구현을 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촬영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위각으로 촬영한 데이터는 아무래도 3D 모델링 구현 시에 보다 높은 정확도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세 모델링 촬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뭐 오픈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제 절벽이라든지 다양한 유적지, 표본 조사에도 가장 적합한 모델이 아닐까 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사례를 해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M300 ITK와 P1을 했을 때 1km 제곱, 이제 1km, 1km겠죠? 어느 정도 구현이 되냐? GSD는 1.5, 그리고 이미지는 3100장, 그리고 옵차 범위는 0.04m, 작업 시간은 33분으로 나오게 됩니다. 1km, 1km를 33분의 작업 시간이라고 가정을 하신다면 1회 촬영으로 1km, 1km 정도에 되는 면적을 촬영하는 데에는 별 무리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이 촬영하는 면적에 따라서 내가 M300과 P1을 했을 때는 몇 분 정도 걸리겠다, 몇 회 정도 필요하다 라는 게 대략적으로 가늠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용 사례를 바탕으로 비행 계획을 세우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댐 수문에도 이제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댐 수문 같은 경우는 사실 크랙이나 이런 거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고화질의 카메라가 요구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 DJI가 제공하는 P1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합한 모델로 DJI에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JI P1과 테라 모델링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테라는 DJI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용 소프트웨어입니다. 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DJI와 가장 높은 호환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DJI의 P1 제품과 테라 제품을 활용을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 하단에 저희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해당 스펙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해당 카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문서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촬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P1 카메라 재원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P1 카메라와 M300을 직접 장착을 하는 그런 튜토리얼 방식으로 저희가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 제품을 보면서 저희가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